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예고 없이 제가 방송을 며칠 좀 쉬었었는데요. 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심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 간단한 수술을 하고 나오느라고요.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사전 공지가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거래량 증가.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이 풀리는 만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투자 수요, 투기 수요, 일정 부분 가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의 2배까지도 거래량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제가 사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무한정 상승한다 아이가, 부동산 우상향 아이가,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전쟁, 대한민국 주차전쟁이라는 KBS 시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주차 대수도 1.2대 정도? 네. 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리고 층간소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보면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또 승용차 이렇게 1인 1차고제 있죠. 1인 1차고제 제주도에서는 일정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 과거 일본에서는 먼저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죠. 우리는 1인 1차고제 되지 않고 있어요. 왜? 무엇이 문제여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거 자동차 회사에서 난리 납니다. 1인 1차고제 하면은 차 안 팔린다고 난리 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이익은 건설사와 자동차 회사가 가져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지금 나라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고통 분담, 이익은 이 소수의 이 투기꾼들에게 돈이 돌아가고, 투자가 되었건 투기가 되었건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고통은 온 국민이 다 떠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흘러간다는 부분, 요거 재미있어요. 시사기획 창, 요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 요거 대구에서 지금 크게 터졌다고 하는데요. 라이프 닥터 TV,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세부적인 내용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산 지역, 양산에, 부산 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양산 물금 지역에도 여기 지금 아파트 회사가 어딘가 다인건설, 네, 거기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거의 다 완공되어 가는데 사업 엎어버렸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계약서에 이 수분양자들한테 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뭐냐 하면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돈을 만약에 이 시행사 이쪽에서 파토 내고 가버렸다. 그러면 그 수분양자가 이 책임을 떠안는다는 그런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런 분양을 받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요거 부산 지역에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뤄드리지는 않을 텐데, 대구 지역에서는 나중에 한번 좀 다뤄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에 좀 신중할 필요도 있겠더라. 우리는 일본과는 다르다 아이가. 네, 일단 일본 합계 출산율 최근 흐름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거 지금 한국은 0.7 이하로 막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저의 출산율. 예, 한국과 일본 다른 부분, 요 부분 달라요. 예. 집값 무한정 오른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재건축을 제대로 성공하려 그러면 용적률 500%는 돼야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안 그러면 사업성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익빛이 분담금 얼마?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데 분담금 7억 드는 이런 사태가 여기뿐만 아니고 상당수 지역에서도 분담금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할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존 3종 주거지역에서 또다시 3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몇 프로인 거예요? 280% 되나요? 이게 그대로 혹시 여기다가 특례 또 무슨 이익을 주고 해가지고 지역 건설사가 하면은 하고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해줘도 이게 한정이 있더라는 말이죠. 이 상태로는 재건축 몽땅 다 엎어질 판. 하다 안 돼서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고. 물론 용적률 올라가면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농어촌과 농촌과 이 도시에
이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요건 뒷페이지에서 먼저 다뤄드리고요. 먼저 좀 오래된 자료 같았어요. 제가 바로 자료를 찾아서 해주려고 했는데 최신화된 자료는 아니에요. 대구의 예를 들면 대구의 인구 42.7%가 지하철 반경 500m 역세권에 살고 있어요. 지하철역 하나 안에 한 25,000명, 많으면은 25,000명까지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부산의 지하철역 몇 개인가요? 환승역까지 하나로 채웠을 경우에 117개, 한 100개라고 잡더라도 250만의 인구가 지하철 역세권에 몽땅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용적률을 500%로 올려준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 지하철 역세권에만 살아도 거기 주변에 있는 거 웬만한 거 좀 부수고 지어도 한 500만 이상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에서 멀어지는 지역, 오래된 지역, 낙후된 지역 어떻게 되나요? 버림받아야 되나요? 그 흐름까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서 차치해 두고 어쨌든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누구에게는 땅값을 갑자기 2배로 올려주고 그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자산 가치가 그대로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올려주려면 다 같이 올려주고 그래야 될 텐데 굉장히 나중에 사회적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화율이라는 것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저 경남 어디 총 구석에 있는 땅이나 저 부산에 어디 농사 짓는 땅이나 그 농지의 값이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골 지금 어디 총 구석에 가서 보면은 농지값 비싸다 해도 도시화된 지역에 비해서는 농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을 골고루 가지고 있던 것이 농촌 지역에 있던 부를 도시 지역이 많이 가지고 와버린 그런 효과.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경우가 뭐냐면 이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나 한때 어느 지역인가요? 경남 북옥 하와이 땅이 북옥 하와이 앞쪽 땅이 한창 이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던 이 북옥 하와이 앞쪽 땅이 강남 땅보다 더 비싼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폭망 수준이죠. 거의 여기에 있던 부는 늘어나지 않고 부는 이쪽으로 다 쏠려갔죠. 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쏠림이 생길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는 문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앞에 가지고 왔고요. 본 내용으로 다시 들어와서 부산 월별 1000건 정도의 거래량 수준을 보이던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제가 앞선 방송들에서 좀 다뤄드렸는데요. 거의 미니멈으로 계산해보면 월별 거래량 한 600건 정도 늘어나서 1600건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아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분명히 거래량을 아주 중요한 지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네? 이거 아주 좋은 신호 같은데? 라고 이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 투자의 목적이 되었건, 아니면 실거주의 목적이 되었건, 쫓기는 마음에 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가 거의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한 1000건 정도 더 늘어나서 한 2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다뤄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별 거래량 흐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매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놨었죠. 요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효과를 나타냈어요. 이 효과를 나타내는 게 보시면은 2022년 대선 앞두고 거래량 늘어날 때처럼 거래량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단 뭐냐? 지금 10조 풀렸을 때 한 달에 10조 정도씩 소진된다고 봤을 때 아니죠. 한 열흘 만에 10조 가까이 소진되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30조. 이제는 또 그 이전 방송일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돈이 더 많이 소진됐지 싶은데 아마 한 30조 정도도 소진되더라도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돈을 풀어놓은 효과 플러스 1월 달에 대규모로 규제 해제했던 효과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진검승부의 시간이 다시 옵니다. 거래 풀 거 다 풀었다. 돈도 풀 만큼 풀었다. 용적률도 하고 또 도시철도니 뭐니 또 호재도 뿌려보고 온갖 것을 다 하겠지만 이 죽어가는 분위기에서는 호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갈수록 거래량이 침체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정도는 머리 쪽으로 대충 계산을 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방송을 2개로 나눠서 찍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 아이가. 여기서 무한정 살아나느냐? 아니면 과거 일본처럼 우리도 일본의 뒤를 따라가느냐? 저는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L자형 패턴을 51% 확률로 보고 그 다음에 육각순환 모형, 이 순환 모형에 따라서 주기별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이 흐름으로 갈 것이냐를 49%의 확률로 보고 계속 방송을 봅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매도 물량 많이 늘었어요. 연초 대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몇 퍼센트 늘었나요? 연초 대비 거의 2만 건 늘었습니다. 2,000건 늘었어요. 2,000건. 한 5% 정도 물량이 늘어났어요. 이상하네. 금매 다 정리됐다고 사람들이 떠들어 제끼던데 왜 물량이 늘어나? 아, 금매가 나가고 그 금매가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고무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입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세 물량은 이 초록색 선 시뮬레이션을 따라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세대수가 특별히 많이 증가하든지 그렇게 물량을 소진시켜 줄 만한 요인들이 크지는 않아요. 월세 물량 연초 대비 한 1,000건 정도, 거의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현상. 대구는 이것도 늘고 있거든요. 전체 임대 물량도 부산이 현재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가자라고 누군가는 외칠 거예요. 외칠 건데 좋아요. 그러면 자, 매도 물량까지 같이 줄어들고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그때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늦어. 지금 선진입만이 답이야. 선진입해야 돼. 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한 4년? 그 이상의 시간이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기로에 섰을 때 정말 다시 찐 반등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L자냐 아니면 육각순환 모형이냐 네, 여기에 또 갈림길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매 순간 이 선택의 갈림길, 하지만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겠죠. 단순히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래량 오늘 86건 신고되었어요. 어제는 굉장히 더 많이 신고되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다 이거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챙겨뒀어요. 숫자는 챙겨뒀습니다. 벌써 1월의 거래량은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이 수영구 144건 빼면은 아직 엄밀히 말해서 뛰어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뛰어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왜 1월달에 규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요. 1월 말 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풀면서 이제 2월달 거래량, 추가 거래량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량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400건 정도 거래되었잖아요. 빨간 날 4일이 있었던 12월달로 넘어가 보면 같은 날에 200건 거래, 같은 날에 199건 거래, 이런 식인 거예요. 한 200건 거래되는 것이 40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 말인즉슨 1000건 수준의 거래량이라든 것이 2배로 늘어나면 2000건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더라.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시뮬레이션 있죠. 미니멈일 때 16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될 것이고 맥시멈일 때 2000건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이 불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지는 물음표. 삼익빛이 47평형 15억 4천, 가격 30%. 얘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구축 아파트들, 재건축이 힘들어질 것 같은 아파트들, 걔들이 더 타격받아요. 이 삼익빛이 드러내놓고 가격 상단 부분에 있어서 매번 언급되지만 그런 애들이 더 타격받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비싼 가격의 고가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도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삼익빛은 기본 30% 하락.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30% 하락도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도 지금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팔지 손절매까지는 아직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삼익빛이 당장에 33평 10억 9천 11억에 플러스 7억 하면 18억. 근데 플러스 7억으로 끝날 거냐 아니냐 이걸 놓고 봤을 때 거기도 좀 불투명한 부분은 있죠. 요건 또 어떤 안 좋은 선례가 있었냐면 둔촌주공 건설사들이 갑자기 엎어져 버립니다. 야, 공사비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엎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플러스 알파의 돈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25%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20% 많으면 40%, 35%, 30%. 요 숫자를 제가 계속, 아파트 이름은 제가 일일이 다 오늘 페이지 수가 많아서 다 언급을 못 드리는데요. 앞부분 25,
거의 30% 하락은 여전합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일부 가격 반등 있기는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0이라는 하락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금매가 다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은 여전히 나타나는 거죠. 숨어있던 하락 물량들까지도 다시 금매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기회야. 이번에 안 사면 못 사. 예전에 너희 당해봤지. 2019년 당해봤지. 한번 오르면 살벌하게 올라? 알지? 지금 사야 돼. 이런 유혹의 손길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참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만 한다. 잘못하면은 놈들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들어간다. 이 지각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이 예약비가 더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격 30% 이상 20%로는 20% 하락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사시려면 그래도 30%는 보고 사야지 제가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박 노블랜드는 저층이 4억 4,800까지도 거래가 떨어졌네요. 숫자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만 계속 쓰고 있는데 금매 다 팔렸다고 하더니만 다 거의 30% 심하면 40% 별반 달라지는 게 없네. 제가 오늘 페이지도 조금 많이 보여드린데요. 3억 이하 아파트들도 웬만하면 30% 아니면 아예 고점을 못 찍어보는 아파트 같으면 1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30이 아니면은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매가 다 정리되고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이 3억 미만의 아파트들 제가 다 못 보여드리지만 영상 하단 부분 설명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더 낮은 가격대도 보시면 생각보다 물건을 던지네. 40% 가격이 막 던지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데도 계속 말씀이 길어지고 이 높아심에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좀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을 때는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 좀 양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싼 가격들의 아파트들도 많이 거래가 되면서 건당 거래 대금이 떨어지는 추세로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건당 거래 대금이 그 떨어지는 추세에 나타났던 것은 요거 2022년 약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0건 이하의 빙하기인데 부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면 2,000건 수준까지 치고 올라갈 거예요. 2,000건 수준까지. 근데 3,000건까지 가기에는 그래도 역부족이다. 3,000건을 뚫고 6,000건을 뚫고 올라가던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짝 좋았다가 2017년 보시면 또 반짝 좋았다가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 묶이면서 애매해져 버린 경우 마냥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3억 미만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50% 아래로 내려왔고요. 6억 이상 비싼 아파트 이거 제법 반응 옵니다. 1월달에 고가 아파트 제법 반응 옵니다. 300건에 육박할 정도의 거래량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누군가가 선취매로 사면서 올리느냐? 아직까지 그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6억 이상 비중 굉장히 피크 때까지 올라갔어요. 분양권 거래량 18건, 작년에 완전 바닥을 기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거래량 많긴 많아요. 대다수가 힐스테이트 사하기도 하고요. 분양권 생각보다 상당수가 5억 이하의 물건들만 거래되더라. 8억까지 갔던 레이 카운티도 5억 수준, 12억, 13억까지 갔던 레이 카운티도 6억, 7억 수준. 6억, 7억도 비싸죠? 비싸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8억 7천까지 갔던 쌍용도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아파트도 5억 8천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6억짜리도 있네 라고 했지만 굉장히 대형 평형의 거래 가격 5억 이상 쉽지, 분양권도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더 오래된 준신축이며 구축이며 그것들의 가격은 오죽하겠습니까? 잘 나갔을 때 두산 이브더 제니스 하버시티 7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이에요. 반토막이죠, 반토막. 누군가가 나중에 지각비 낼까봐 이렇게 가격이 치솟아 올랐는데도 안돼, 난 절대 지각비를 낼 수 없어. 나중에 10억 이상 그때 되면 정말 못 사 하고 이 샀던 사람들 지각비, 이거 지각비 아니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안표 사고 들어갔나요? 안표? 거의 안표 사고 들어갔는 그런 택 되겠죠.
전세 거래량 148건, 여전히 사랑의 힘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전세 가격 2억씩 1억, 2억, 1.5억. 전세 금리는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세 이 반환에 대한 부분, 이 혼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분위기. 억지로 금리를 막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사례 어제 보셨죠? 뭐 CPI 이런 거 발표되는 거 보시면은 여전히 높더라. 물가 상승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1월 달에 5.2% 물가 아마 상승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공공요금 올랐는 것까지 반영이 된다 손 치면은 야,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높게 오르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 뭐 일정 부분 뭐 미국과는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낮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또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금리 흐름은 또 차츰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정상적이죠. 지금 전세 월세 실제 거래 비중은 거의 1대1에 가까울 정도의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전세 월세 부분은 부산 지역을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면서도 자료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96건. 실질적인 전세 월세 거래 비중은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